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추격을 당하는 용의자 차량이 경찰차를 끌고 가는 다소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포드의 한 경찰이 해켄색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평판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도난된 차를 운전하던 이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루트 17의 북쪽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로클랜드 카운티의 서펀에서 뉴욕 스테이트 고속도로에 다다랐을 즈음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쫓던 이스트 러더포드 경찰차 중에 한 대가 우연히 평판 트럭 뒤 갈고리에 걸렸고 이 경찰차는 안에 경찰이 실려 있는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태로 추격은 계속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서펀과 힐번의 경계선을 지나는 루트 59에서야 위험한 질주를 멈췄습니다. 용의자들은 즉시 구속됐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전 중 다른 차와 시비가 붙어 총격전을 벌이는 뉴스는 지난 29일에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일이 며칠 새에 또 발생했습니다. 로어 맨해튼에서 오늘 아침 한 남성이 운전 중 총에 맞았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31세 남성으로 이 남성은 오늘 오전 5시경 헤스터와 엑세스 스트리트의 교차 지점에서 왼쪽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남성은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운전 중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사우스 스트릿의 시포트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을 칼로 찌르고 가방을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7시 45분경 워터스트릿에서 길을 걷던 25살 여성의 뒤로 용의자가 다가와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댄 뒤 지갑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용의자 남성은 피해 여성의 오른손을 칼로 그은 뒤 비크맨 스트릿 서쪽 방면으로 사라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빼앗은 여성의 가방 속에는 현금과 은행카드, 안경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담긴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용의자는 5피트 8인치의 키에 30살 백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경이 새해 전야제 날 뉴욕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에 다이아몬드 도매상에 침입해 600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간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전야제에 펼쳐지는 볼드랍 행사로 경찰이 타임스퀘어 보안에 온 신경을 쏟고 있을 당시 헤럴드 스퀘어에서는 남성 3명이 보석상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날 밤 10시경 70 웨스트 36가에 위치한 KDK 홀딩스 보석 도매상에 남성 3명이 망치와 막대기로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금고 2개를 털어 6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모습이 찍힌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뉴욕주 화이트 플레이스에서는 어제 오전 휴가 중이던 경관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이트 플레이스의 데이비드 정 공공안전관리국장은 휴가 중이던 뉴 로셀 경찰 해리 키라키데스가 법적 한계치의 거의 3배에 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3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키라키데스는 월요일 새벽 3시경 술에 만취돼 2대의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조수석에 타있던 키라키데스의 친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 로셀 경찰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말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라키데스는 지난 2015년 12월에 폴리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신입 경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로버트 라이시저 변호사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했습니다. 로버트 라이시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한 통상 전문가로 공화당원입니다. 인수위는 라이시저 변호사가 레이건 전 대통령 내각에서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내는 동안 각종 통상 정책 개발을 비롯해 철강부터 곡물까지 수십 개 국제 통상 협정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면서 선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라이시저는 대표적인 보호 무역주의 지지자로 꼽힙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북핵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개발을 멈추게 할 구체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편으로 정보기관에 요청한 첫 기밀 브리핑이 북핵과 관련한 것으로 밝혀져 북핵 대응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초대 내각 안보 라인이 초강경파들로 채워져 있어 트럼프 정부의 북핵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차량 3,000대를 카풀로 이용하면 뉴욕시의 택시 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MIT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소는 오늘 뉴욕시에 있는 3,000대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4명과 카풀로 함께 이동하면 1만 3천여 대의 택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약 1만 4천여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300만 건의 택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0대의 공유 차량으로 뉴욕시 전체 택시 수요의 98%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평균 대기 시간도 2.7분으로 3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 시간 역시 20%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소는 전체 교통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 질이 개선되고 연료 소비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주요 증시는 힘찬 상승세로 새해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로 떠났던 시장 참여자들이 되돌아오면서 증시는 다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규장 시황을 예고하는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오늘 오전 4시경 다우존스 지수 선물은 전장 대비 0.583% 오른 19,835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선물은 0.593% 전진한 2,249.50을,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0.776% 상승한 4,901.75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78% 오른 배럴당 54달러 14센트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0.76% 오른 57달러 25센트를 가리켰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